돌아왔습니다. 막 요즘에는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 불시에, 그래서 그 우산을 꼭 챙겨 갖고 다녀야 되는 정말 본격적인 여름, 본격적인 그 뭐죠? 장마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꼭 우산 챙기시고요. 저는요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아무 경고 사인도 없이 갑자기 전원에 불이 안 들어와서 지금 AS를 신청을 해놨는데요. 그 제가 왜 이렇게 세탁기 고장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한숨을 내쉬느냐, 그건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주부님들이 계시다면 왜 그런지 100%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요즘 같은 특히 장마철에는요, 그 빨래를 그 어떤 그 일기예보에 집중해서 계산을 잘해서 빨래를 해야 되거든요. 다행히 저희는 저희 집에 마당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날만 좋으면 언제서든 뭐 빨래를 해서 바깥에 말릴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아파트나 그 마당이 없는 어떤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장마철 때는 빨래도 잘 마르지 않죠. 가뜩이나 습기도 있는데 젖은 빨래가 이렇게 베란다나 거실에 있게 되면 집안 전체가 막 불쾌지수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잘 마르지 않으면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물론 뭐 요즘에는 세제도 좋고 유연제도 좋고 뭐 식초 이런 것도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비가 오는 날 그 집안에 빨래를 건다는 건 좀 장마철에는 좀 불편한 일이잖아요. 가뜩이나 제가 지금 세탁기가 고장이 났으니까 오늘 해야 될 빨래를 어떻게 하나, 이제 기사님 내일 오신다니까 걱정을 하다가 저희 동네에 그 코인을 넣는 셀프 세탁방이 근처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걸어서 몇 분 안 걸리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봤죠. 예전에 한 25, 6년 전에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아니 더 됐나? 아무튼 그때는 그렇게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세탁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세탁하고 건조도 완전히 잘 돼서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아는 사람은 동네에 그 코인 세탁방이 카페처럼 돼 있어서 참 좋다고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여기는 세탁방처럼은 안 돼 있는, 그런 카페처럼은 안 돼 있는데 좋은 점이 그 사람이 있는 세탁방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맡길 수 있는 세탁물을, 왜 드라이를 맡길 수 있는 거 같이 겸해져 있어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았고요. 와이파이가 돼 있어서 노트북을 들고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뭐 세탁기도 많고 건조기도 굉장히 큰 게 여러 개 있고, 그래서 큰 이불 빨래 이런 거는 좀 가도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왜 건조가 되는 세탁기인데 그게 이렇게 바싹 건조는 안 돼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쓰시는 분들. 잠깐 이렇게 김을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바싹 그 건조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저 막 세탁기 고장나서 좀 우울해요, 여러분. 근데 아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가전제품의 수명이 20년을 채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거 쓴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잘 못 가고, 그리고 보통 우리 에너지 효율 뭐 1등급 이런 거 사서 쓰잖아요. 근데 그 1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계속 이렇게 에너지 등급이 낮아져서 전기요금도 또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주기가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파시는 분들은 또 그렇겠죠. 아무튼 우울합니다. 저는 또 많이 고장났으면 새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제 뭐 에어컨 필터도 청소하셔야 되고 선풍기 그 날개도 청소를 하셔야 되고, 벌써 다 하셨나요? 뭐 고장난 건 없는지 미리미리 저처럼 사용해야 될 때 갑자기 훅 하고 고장나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점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요,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는 게 자존감과 그 다음에 자살 예방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자살 예방에 대한 세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제가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죽겠다는 말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편견과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살은 내가 딱 죽으면 이게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남은 사람들과 또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에 있어서 그 남은 사람들의 고통과 충격, 그리고 연쇄적인 자살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인 비용도 들어가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인재를 잃는 거고, 근데 그 비용 문제 또는 그 생명 존중에 대한 어떤 사회 문화적인 풍토도 이렇게 안 좋아지는 그런 얘기들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은 그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 말고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이 자살에 대해서 어떤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저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자살 생각, 그 전에 이런 편견과 오해는 여기 나온 거 말고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추려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자살 생각이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어떤 경고 없이 갑자기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몰랐어. 제가 그런 줄. 내가 나한테 말을 하지. 내가 알았으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 중 10명 중 8명은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그 도와달라는 경고 사인을 보낸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몰랐던 거죠. 그거를 이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을 선택할 거라는 그런 사인이구나, 저 사람의 행동이 그거구나, 저 사람이 했던 말이 도와달라는 말이었구나, 그거를 잘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 사인이나 어떤 거를 cry for help라고 하거든요. 도움을 찾는 울음이라고 하는데, 그걸 저희가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지 계속 우리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인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또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살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죽겠다는 말을 참 습관적으로 쓰죠. 뭐 바빠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번에 성적표 나오면 큰일이다, 나는 죽겠다, 막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무섭고 공포스럽고 내가 최악이라는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데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죽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그냥 습관이지,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절대 저 사람은 자살을 선택할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강의를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죠.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의 하는 말이나 행동이 어떤 사인인지, 우리한테 보내준 도와달라는 경고 메시지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죽겠다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해요? 라고 질문들 하세요. 근데 그거는 어떤 건 하얀색이고 어떤 건 검은색이에요 라고 이렇게 흑백으로 딱 구분지어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건 습관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나 어떤 예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맨날 죽겠다 하는 사람 말을 제가 다 들어줘야 돼요? 그때마다 제가 어떤 위로를 줘야 돼요?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제가 맨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죽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는 그 순간, 그 다른 건 아니, 성적표를 딱 받아든 그 순간, 아니면은 친구가 나 전화 가야 돼 말을 하는 그 순간 굉장히 최악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이기는 하지만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경고 사인이든 아니든 우리는 그냥 나 죽겠어 그러면 그래? 어떡해, 많이 힘들겠다, 그냥 그 한마디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니면 어떡해, 힘내, 그냥. 그러면 이게 사인이든
자살을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한테 보내는 어떤 경고 사인이든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든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나는 내 말을 내가 내 말을 전해줄,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상대가 나한테는 한 명쯤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안도가 되고, 내가 정말 습관적으로 얘기한 사람이라도 정말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저 사람한테는 말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그 동아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귀찮더라도 에휴 쟤는 맨날 죽겠다 그래서 죽을 애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자살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단지 주의를 끌고 싶은 거야.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냥 주의를 끌고 싶을 뿐이야. 쟤는 관심병 환자야. 쟤는 연예인병이 걸렸어. 연예인도 아닌데 연예인병이 걸렸어. 쟤는 자기만 바라봐 달라 그래. 쟤는 관심병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습관적인 관심을 갖기 위한 말이든 정말 어떤 자살을 선택하기 위한 액션이든 그 사람은 굉장히 외롭다는 거예요. 아까 드린 말씀이나 마치 죽겠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거랑 약간 통하기는 한데 어쨌든 내가 지금 닥친 일, 나의 문제, 이런 게 너무 힘들다는 어떤 표현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내가 힘들다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 공황장애가 있든 뭐든지 심리적이나 정신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은 그걸 표현을 잘 안 해요. 근데 관심을 받기 위해서든 뭐든 내가 힘들다는 걸 표현한 사람은 그만큼 도움을 받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닥쳤을 때 금방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우 쟤 또 저래. 쟤 그냥 아우 그렇게 관심이 갖고 싶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 외롭구나.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일이든 큰 문제든 간에 상관하지 마시고 쟤는 많이 외롭구나 라는 그 하나 생각만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종이 한 장 차이죠. 관심병자야 라는 거 대신에 쟤 정말 외롭구나. 그럼 지나가다가 아유 오케이 한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쟤는 외로우니까 내가 가서 늘 벗이 돼주고 내가 늘 좋은 말을 해주고 내가 친구가 되어주고 제 곁을 떠나지 말아야지 이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번 눈이 마주치면 괜찮아? 요즘 괜찮아? 아니면 나 힘들어 라고 하면 그래 힘들구나 어떡하지? 이거 한 번에 말하기 싫으면 그냥 손 한 번 잡아주고 어깨 한 번 툭툭,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관심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라고, 그래서 나는 쟤 하는 말에 너무 관심 줄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는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죽음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오해인 거죠. 계속 겹쳐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시겠는데, 죽음이라는 말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럽고 피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늘 몰두하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단지 내가 방금 나한테 눈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예외는 있죠. 철학자, 심리학자, 어떤 그런 분들은, 종교인 이런 분들은 그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그 의미가 뭔가, 또는 이걸 빨리 깨달아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어떤 지식적인 접근에 의해서 몰두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분들을 말고 우리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세상에 재밌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무섭고 공포스러운 거에서 늘 그거에 대해 몰두하고 있진 않죠. 그냥 내가 닥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그 순간 굉장히 크고 힘들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뿐이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자살하는 사람들은 전부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야. 미쳤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면은 그 특별한 유형의 사람들만이 자살을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유전이다라는 보고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논문이나 이런 걸 말씀드릴 건 아니고, 특별한 유형이라고 해서 뭐 저희가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성적이 떨어졌어요. 갑자기 막 평균 점수가 20점 이상 떨어졌고 등수가 막 한 20등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니면은 여태까지 잘 살기던 연인이 이별을 통보했다고 해서 정말 마음을 주고받던 친한 친구가 전학을 가거나 멀리 이민을 간다고 해서, 또는 갑자기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래 너 미쳤어, 너 친구의 전학을 가? 너 정신병에 걸렸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너는 종교가 그래서 성적이 떨어진 거야, 너는 정치적 성향이 그래서 애인이 떠나간 거야, 아니면 네가 뭐 많이 못 배워서 혹은 많이 배워서 너는 다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죠. 부도가 났다고 해서 야 너 빨리 정신병원 입원해야겠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그 보통적으로 겪는 큰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계속 어떤 파도가 친다고 했잖아요. 계속 나한테 어떤 문제들이 오죠. 근데 그게 큰 문제인지 작은 문제인지는 문제가 갖고 있는 크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그 면역성, 신체적인 면역성처럼 정신적이나 마음적인 어떤 면역성의 면역성이 어떤가에 따라서 같은 문제라도 크게 다가올 수 있고 작게 다가올 수 있고,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 정신력을 가졌냐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자살에 이를 만큼 큰 문제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그런 거죠. 그런 거의 차이지,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겪는다고 해서 정신병에 걸렸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왜 감기에 걸렸는데 부자라서 감기에 걸리고 가난하다고 감기에 안 걸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오고, 조금 덜 배웠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오지 않고, 이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문제는 오고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큰 문제를 닥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헤쳐나가느냐는 거는 그 사람의 문제지, 그 원래 그 사람한테 앞에 놓인 어떤 그 문제의 크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방금 뭐라 그러려고 그랬게요. 문제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러니까 그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병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정신병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다른 경우고요. 그리고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은 종교, 뭐 정치, 그다음에 지식이 많고 적음,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그렇지 않음, 이런 거랑은 아무 상관없이 자살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인을 받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인을 받았다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탁기 점검하시고요. 에어컨 점검하시고, 냉장고도 가끔 점검하시고요. 모든 그 여름에 고장이 많이 나는데요. 습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예방하시고 점검하시고 건강도 물론 여름에 이제 곧 또 초복, 중복, 말복 오잖아요. 보양식 드시고요.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